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금요일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져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금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안동은 영하 8도, 포항은 영하 2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5도에서 6도 안팎 예상됩니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뚝 떨어지겠고요. 칼바람이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강추위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산불 경보 수준도 주의 단계로 격상돼 불씨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윗돌며 바람까지 강해 춥겠고요.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환자가 진료해줄 병원을 찾아다니다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 대구에서 처음으로 의료진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판단했는데 의료계는 정당한 전원이었다고 말합니다. 의정 갈등 1년째, 이런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40대 남성이 귀와 눈 사이 관자 부위가 찢어졌습니다. 차로 9분 거리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상처가 깊었고 의료진은 성형외과 의료진이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는 9km 떨어진 상급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성형외과 진료가 불가능하단 말에 다시 6km 떨어진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게 됐고 이곳에서도 같은 이유로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준비하는 사이 환자는 숨졌습니다. 사인은 과다출혈, 다친 지 2시간 반 만입니다. 경찰은 환자가 갔던 병원 3곳에 의사와 응급구조사 등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월 20일 날 이제 전공의생들이 다 빠진 거 아시죠? 아주 초기에 진짜 혼란하고 어려울 때 아닙니까? 상급 종합병원이라도 언제나 모든 진료가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응급실에서 이거는 응급학 전문의가 단순 봉합하기 어려운 상처다. 그거는 정당한 판단이고 정당한 의료 행위고. 당시 상황은 정부 지침에도 명시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였다는 겁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환자가 숨질 때마다 진료한 모든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면 응급의료는 무너질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지 1년. 지난해 대구 지역 119 구급대의 재이송 환자 수는 752명, 전년보다 45% 늘었습니다. 의정 갈등을 풀 해법을 찾지 못하면 환자들은 응급실을 전전하고 의료진은 법정으로 내몰리는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시와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지역 10개 장례식장이 공영 장례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가족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항시는 연고자 파악과 장례 비용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장례 업체는 입관, 봉안, 빈소 설치 등 장례 절차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주 역할과 추모 의식을 지원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회장의 3년임에 필요한 주주총회 가결 정족수를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년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주 지지 기반을 강화해 지배구조를 안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포스코홀딩스 회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지난해 퇴임한 최정우 회장은 3년임에 도전했으나 실패했고 권오준, 정준양 등 역대 회장 상당수가 회장직을 연임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임을 입증하는 옛 자료 가운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에서 작성된 것도 있는데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평가되는데 이런 귀중한 옛 자료가 최초로 포항에서 공개됐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700년대 일본 막부가 공인한 지도학자가 제작한 한국과 일본 지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 놓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일본의 승려가 제작한 세계 지도입니다. 한반도 동쪽 울릉도와 독도가 한당, 즉 조선의 강원도에 속해 있습니다. 1600년대 일본 시마네 해현의 영주가 작성한 이 문서는 일본 주민들에게 울릉도와 독도 해역으로 넘어가 조업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금지령을 어긴 주민을 사형시키고 이후 일본 어선들이 독도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100여 년 뒤 일본 정부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일본이 제작한 옛 지도와 문서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포항에서 열립니다.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이 20여 년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수집한 개인 소장 자료 45점을 처음으로 공개한 건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귀중한 자료라는 평가입니다. 박어둔 안용복이가 들어가서 지키고 있을 때에 일본 어선들이 와서 싸움이 벌어지거나 폐대가고 할 때 그 당시에 문서들이 알았다. 독도는 죽도가 아니고 조선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고 금지를 내리는 거. 일본 학계에서도 이번에 전시된 자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일본 학자가 한국 학자 그리고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포항에 있는 경북도청 동부청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경북에서는 104개 금고에 142명이 등록해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어제부터 3월 4일까지 위탁 선거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울진군은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의 새 이름을 정하기 위한 네이밍 공모전을 오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울진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창의성과 환경적이고 발전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함축성을 위주로 평가합니다. 최종 선정작은 전문가 평가와 국민투표 등의 심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4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교육부와 전국 시도 지자체 할 것 없이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이 같은 대책들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혼자 나서다 교내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에게 참변을 당한 고 김하늘 양 사건 이후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지역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새학기 아이를 돌봄 교실에 보내야 하는 워킹맘의 심경은 암담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이기도 하고 그 전문 교육을 받았던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에서 정말 너무 좀 아이를 학교에 또 믿고 맡길 수도 있을까? 지난주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도 앞다퉈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늘봄 학교 안전대책과 학생 기각길 지원이 핵심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늘봄 학교 참여 학생에 대한 출결 알림 실시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부모 동행 기가 원칙, 대리인 사전 지정제, 1교 1실 119 비상벨 설치 등을 내놨습니다. 경상북도는 등하굣길 순찰 지원 업무를 하는 아동안전 지킴이 800여 명을 선발하고 자율방범대, 의용 소방대원 등을 통한
돌봄 시설 이용 이후 기각길 동행을 확대하고 돌봄 선생님의 심리 회복 지원, 영유아 배상 및 상해 지원 등도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안전종합대책을 좀 더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119 핫라인 구축도 다시 점검할 계획이고요. 안전지킴이 같은 이러한 시스템도.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은 대책 마련 이후 학부모 어린이집 학계 등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자원봉사자 대신 전담 인력에게 학생 안전 업무를 맡겨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정작 사건이 일어난 학교 안 안전보다 학교 밖 대책에 치우쳤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센터 안에서 돌봐줄 때, 학교 안에서 돌봐줄 때 그때 안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신뢰의 대상이던 교사가 가해자였던 만큼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맛있는 거 준대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막 교육을 하고 영유아부터 이루어지는데 근데 교내에서 알고 있는 선생님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다만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 도입은 신중해야 하고 학교와 교사, 학부모 등 각 돌봄 주체별 역할 분담과 신뢰 구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기관에서 보내기도 부담스럽고요. 또 그러자고 저희가 이제 주말이나 아니면 야간에 운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것이 선생님들의 어떤 과업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들이 이 아이 돌봄 선생님이나 에게 그 직접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라든지 그 돌봄의 그 담당자들에 대한 거는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선 설익은 대책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영덕의 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이 어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 측의 노조 탄압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기보조원 노조는 회사 측이 조합원 10여 명에 대해 조퇴, 병가, 고객 불만 등의 이유를 들어 배치를 거부했고 핵심 간부 2명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분리 조치를 한다며 지난해 11월 15일부터 무기한 배치 거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조합원에게 노조 가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등 수차례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나흘간 울진군 후포면 왕돌초 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대게 낚시와 경매 프로그램 등 먹거리 행사를 비롯해 울진대게 플래시몹 등의 문화예술 공연과 버스킹, 매직쇼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동해선 개통으로 열차를 이용한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후포역에서 축제장까지는 셔틀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면 5분 거리입니다. 에이펙 고위관리회의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어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열렸습니다. 발대식에는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신라복을 모티브로 제작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힙합 공연과 선서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영어 또는 에이펙 회원국 언어를 구사하거나 국제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으며 다음 달 10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을 확대합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까지로 확대되고 초등학교 취약 아동 가구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경찰이 3.1절을 앞두고 이륜차 폭주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북경찰청은 이륜차 배달업소 업주와 배달원을 대상으로 폭주 난폭 운전 단속을 홍보하고 오는 28일 밤부터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추적 수사 등을 통해 폭주족을 검거하고 형사처벌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북동산지에는 한파경보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금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안동은 영하 8도, 포항은 영하 2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5도에서 6도 안팎 예상됩니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뚝 떨어지겠고요. 칼바람이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강추위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산불 경보 수준도 주의 단계로 격상돼 불씨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눈이 가끔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3도, 구미는 영하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구미 모두 5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8도, 청송은 영하 1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안동 4도, 청송은 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5도 전망되고요.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밑돌며 바람까지 강해 춥겠고요.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